악성, 성인이라 부를 정도로 뛰어난 음악가를 높여 부르는 말. 베토벤의 이름 앞에는 항상 이 수식어가 붙습니다. 청력을 잃어가는 와중에서도 운명, 합창과 같은 훌륭한 교향곡을 만들어낸 위대한 작곡가죠. 그런 그의 삶이 뮤지컬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베토벤은 없습니다. 예술의 전당 무대 위에 선 40세의 베토벤은 어린 시절부터 상처받고 외로운 영혼을 한 여인에게서 치유받고 구원받는 사랑에 빠진 한 인간으로 그려졌는데요. 이 느낌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작팀이 의도한 작품의 주제는 사랑이 맞습니다. 제작진은 기자간담회에서 위대한 음악가가 청력을 상실해가면서 어떻게 더 뛰어난 작품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사랑에서 찾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캐릭터의 가장 상징적인 곡을 부르는 커튼콜에서도 베토벤 역의 배우들은 연인과의 사랑가인 사랑은 잔인해를 선곡해 부르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랑이며 이 주제는 일관되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객의 생각도 이와 같을까라는 점입니다. 대표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의 작품 평점은 테러를 당했다 싶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1월 26일 오전 기준 1184개의 작품 평이 올라왔고 평점은 6점대죠. 대극장 작품의 경우 평균 9점 내외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점수인데요. 관객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부분은 공감되지 않는 서사입니다. 애초부터 베토벤의 위대한 음악의 비밀을 사랑에서 찾으려던 제작팀의 굳은 의지는 청력장애라는 절망을 뛰어넘으면서도 음악을 사랑했던 베토벤의 집념과 열정을 상대적으로 지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제작진의 의도대로 안토니와의 만남과 사랑, 이별, 그 후의 변화라도 뜨거운 설득력을 얻으면 좋은데 그마저도 우연히 반복되는 1차원적인 플롯이 전개되면서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음악가로서 베토벤의 업적은 너무나 많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 문화에 반감을 품었던 베토벤 역시 시대의 변화를 쫓아 음악의 삶의 고민과 갈등을 담아내고 싶어 했고 이는 오락으로 소비되던 음악을 예술로 바라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작사는 그의 이런 면모를 무대에 올릴 수는 없었던 걸까요? 극작가 미하엘 쿤체는 프로그램북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토벤 불멸의 사랑이라는 중요한 이야기는 그의 음악을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럽에서는 베토벤이 하나의 신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뮤지컬이라는 형태로 신화적인 인물을 그려내는 것이 금기처럼 느껴졌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은 선입견이 없는 나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해보고 싶었다. 쿤체가 강하게 매료된 베토벤의 사랑에 한국 관객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편견은 아닐 겁니다. 1943년생으로 레베카와 모차르트, 엘리자베트, 숱한 성공적인 뮤지컬 작품을 썼지만 그가 7년 전에 베토벤을 바라보던 관점이 지금의 한국 관객의 높아진 수준에 닿지 못했다면 이 평가 역시 쿤체를 비롯한 제작진이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베토벤 역을 맡은 카이는 14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베토벤에 대해 긴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말 속에 작품 베토벤에 대한 관객의 아쉬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작품 마지막에 내 삶이 마차에 실려 떠나가는 걸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연출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토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토니를 뛰어넘어서 나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떠나보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은 신이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음악에 집중하고 신이 나에게 내려준 그 음악의 선율을 오선지에 덮어버리라는 그런 책임과 의무로 느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